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강민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연산자, 변수 할당,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란 프로그래밍에서 특별한 기호나 키워드로 표현되며 하나 이상의 값을 입력으로 받아 다른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구성 요소입니다. 연산자는 특정한 연산, 예를 들어 덧셈, 곱셈, 비교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종종 변수에 저장되거나 다른 연산의 일부로 사용이 됩니다. R은 데이터 분석의 핵심적인 도구로서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자는 프로그래밍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R에는 크게 4가지 타입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R에서는 이러한 4가지 카테고리의 연산자들을 통해 데이터와 변수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산술 연산자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산술 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더하기 3을 R에서는 5 플러스 3으로 표현하며 결과는 8이 됩니다. 거듭제곱은 제곱기호를 사용해 3의 제곱처럼 표현하며 이는 3의 제곱값인 9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연산자인 더블 퍼센트는 나눗셈의 나머지 값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7 더블 퍼센트 3은 1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산자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에는 작다, 크다, 같다,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연산자는 두 값의 관계를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5가 3보다 크다 라는 코드는 5가 3보다 큰지를 검사하며 그 결과를 3이라는 밸류로 반환하게 됩니다. 5 더블 이퀄 3 이라는 코드는 5와 3이 같은 값인지를 확인하고 거짓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자들은 특히 조건문에서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 논리 연산자는 주로 조건문이나 필터링 작업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에는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rue and False는 AND 연산을 나타내며 거짓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반면 True or False는 OR 연산을 나타내며 참값을 반환합니다. Not True는 not 연산을 나타내며 거짓값을 반환합니다. 주의할 점은 AND와 더블 AND의 차이, OR과 더블 OR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벡터화된 연산을, 후자는 첫 번째 원소만 검사하는 연산을 수행하므로 이 차이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당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 메모리 공간에 특정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른 할당 연산자가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퀄 기호를 할당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R과 같은 몇몇 언어에서는 다른 기호, 예를 들어 화살표와 같은 기호도 사용됩니다.
예컨대 R에서는 주로 왼쪽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여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x 왼쪽 화살표 5는 x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equal 기호도 사용 가능하지만 함수의 인자를 지정할 때는 주로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R의 연산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산자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요소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R 프로그래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R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변수 할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는 데이터의 이름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컨대 변수는 마치 물이나 주스를 담기 전에 비어져 있는 빈 병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병은 컴퓨터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병에 물이나 주스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변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수 할당은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라벨을 붙이는 방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다룬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화살표 혹은 등호로 표시되고 왼쪽에는 변수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저장하려는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보고 계신 아래의 코드는 이러한 할당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B라는 항목은 하나의 변수 오브젝트로서 각각 2와 3이라는 값을 할당받았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는 하나의 수치뿐만 아니라 C는 A 플러스 B와 같은 형태의 수식도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값 역시 value로서 특정 오브젝트에 할당 가능합니다. R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오브젝트의 value를 할당하게 되고 이러한 오브젝트 value의 확장을 통해 변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벡터, 요인, 배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등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벡터는 R의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 요소들의 연속된 집합이라 할 수 있고 숫자 벡터나 문자 벡터 등 다양한 타입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 각각 숫자 벡터와 문자 벡터를 만드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numeric 벡터라는 오브젝트에 1, 2, 3, 4, 5라는 컴포넌트를 C라는 명령어를 통해 연결한 후 할당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변수 할당과도 같은 과정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한 번에 할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C라는 명령어는 연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ncatenat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오브젝트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는 변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캐릭터 벡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 A, B, C라는 컴포넌트를 C라는 명령어를 통해 연결한 후 할당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숫자와 달리 문자의 경우 R에서는 반드시 큰 따옴표 표기를 통해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벡터로 묶어주고 이를 특정한 오브젝트에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의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 구조 중 하나인 팩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인이라 번역되는 팩터는
범주형 데이터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범주형 데이터란 예를 들어 남성 또는 여성, 사과 또는 바나나와 같이 제한된 수의 고유한 값 또는 레벨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범주형 데이터를 단순히 문자열 벡터로 표현하지 않고 팩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까요? 이는 팩터가 내부적으로 정수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분석에서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의 코드 예제에서 fruit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애플, 바나나, 그리고 체리 세 가지 고유의 레벨을 가집니다. 이러한 레벨은 R에서 자동적으로 인식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시 각 레벨별로 요약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팩터는 R에서 범주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범주형 데이터의 처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팩터의 활용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데이터 구조인 어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R의 다차원 데이터 구조입니다. 앞서 살펴본 벡터가 일렬로 늘어선 데이터의 집합이라면 어레이는 그것을 확장해서 2차원, 3차원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진 데이터의 집합으로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다차원 구조는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다양한 위치에서 측정된 온도 데이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치와 시간은 각각 다른 차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2차원 이상의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게 되며 어레이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오른쪽 코드는 실제 R에서 제작할 수 있는 어레이의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 코드 예제에서 3x2 차원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즉, 3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성된 2차원 배열입니다. 배열을 구성한 후 1부터 6까지의 연속된 숫자를 이 배열에 저장한 코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 예제에서는 4x3x2 차원의 배열을 보여줍니다. 4개의 행, 3개의 열, 그리고 2개의 깊이로 구성된 3차원의 배열입니다. 이후 1부터 24까지의 숫자를 저장한 코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드 예제에서는 문자 데이터로 구성된 2x2 차원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A, B, C, D 문자들이 배열 내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레이의 각 차원은 dim이라 불리는 디멘전 속성을 통해 관리되며 배열 내부의 데이터는 단순히 벡터로 저장하게 됩니다. 즉, 디멘전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통해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약하자면 어레이는 다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간적, 시간적 차원을 가진 데이터나 복잡한 실험 설계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R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라는 2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표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유사한 형태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각 열은 리스트처럼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포함할 수 있지만 한 데이터 프레임 내의 모든 열은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은
R의 핵심적인 데이터 구조로 2차원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각 열은 다른 데이터 타입을 포함할 수 있으며 행은 개별 관측치나 레코드를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은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영국의 통계학자인 로널드 피셔가 1936년에 논문에서 처음 소개했으며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총 15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행은 곳곳의 개별 샘플을 나타냅니다. 반면 열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꽃의 특징을 보여주는 수치형 변수와 문자형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리스 데이터셋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이며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들의 예시 코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에서는 스튜던트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름, 나이, 평균 편점, 그리고 졸업 여부를 나타내는 4개의 열이 있습니다. 즉, 행과 열을 맞춘다면 수치형, 문자형 구분 없이 다른 형식의 벡터를 하나의 변수로 삼아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와 요약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럭처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명령어이며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머리 함수는 각 열의 주요 통계치를 제공합니다. 평균,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기초적인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기본 명령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 특정 행과 열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통해 첫 번째 학생의 모든 정보를 추출하거나 GPA 열의 모든 값을 추출하는 것처럼 행과 열의 인덱스나 이름을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보존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 가공, 그리고 시각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패키지와 함수 중 상당수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R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변수 할당, 데이터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데이터 구조인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R에서 가장 유연한 데이터 구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레이와 달리 리스트는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단일 구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숫자, 문자열, 벡터, 행열, 심지어 데이터 프레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한 번에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라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리스트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트는 다른 모든 유형의 데이터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데이터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벡터나 매트릭스와 달리 행, 열, 깊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코드는 실제 R에서 실행하여 제작 가능한 리스트의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한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여 간단한 예제 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해당 리스트는 애나라는 이름, 25세라는 나이, 그리고 3개의 성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ame은 문자열, age는 숫자, 그리고 grade는
숫자 벡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과 길이가 다른 데이터를 리스트에서는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보다 중첩된 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코드에서 만든 심플 리스트를 student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추가로 과목명들을 subject라는 항목에 저장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작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받아 새로운 리스트를 제작한 형태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는 이처럼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생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혼합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숫자 벡터, 2x2 행렬, 그리고 불리한 타입의 논리값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리스트보다 더 복잡한 데이터 형식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연하게 해당 형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스트는 이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관리하고 싶을 때 리스트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R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변수 할당, 데이터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